시뮬레이트에 있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시뮬레이트에 다이나믹스라고 있죠. 역학, 운동학적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스피어를 하나 꺼내시고요. 스피어 이걸 조금 위로 올려줄까요? 자, 위쪽으로 올려놓고요. 이 스피어에 다이나믹스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마우스 3번 잠깐 앞쪽으로 마우스 3번 분리 태그에 보시면요. 여기에 리지드 바디라고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어트리뷰트 창에 다이나믹스 바디 태그라고 해서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힘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친구에게 이 스피어에게 중력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중력. 그래서 플레이 버튼 즉 시간이 흐르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스피어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죠. 이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다이나믹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물리적인 법칙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 때 스스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여기 시뮬레이트 파트에 다이나믹스라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 큐브를 하나 꺼내시고요. 높이를 낮추고 면적을 한번 넓혀보죠. 자 판이 됐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하면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런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바닥면 이번엔 바닥면에는 마우스 3번 분리 태그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아까는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했었죠. 강성체, 딱딱한 단단한 형태의 어떤 바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아래에 보시면 컬라이더 바디라고 있습니다. 컬라이더 바디. 컬라이더 바디는 충돌체예요. 얘가 부딪혀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라이더 바디를 설정해 주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벽돌로 된 벽처럼 돼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볼링공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컬라이더 바디.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 어트리뷰트 속성은 얘랑 거의 똑같습니다. 단 요 버튼만 차이가 있어요. 다이나믹이 적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요 차이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공이 이제 스피어가 이 바닥면을 인지를 하죠. 바닥면을. 그렇죠. 자. 근데 바닥면이 플레이가 되면서 이 공이 떨어졌는데 그냥 바닥에 붙여버리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한 200프레임 정도로 한번 바꾸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되돌리고 플레이 버튼. 그럼 바닥에 멈추죠. 자, 다시 처음으로 가고요. 스피어의 리지드 바디 태그를 한번 보시고요. 이 안에서 보시면 첫 번째 다이나믹스 여기 놔두고요. 컬리전이 바로 충돌이에요.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탭으로 갑니다. 요걸 조금 올려줄게요. 컬리전,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운스. 얼만큼 튕길 거냐. 탄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냐 뜻이에요. 현재는 5%죠. 제가 한 50% 정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조금 튕기죠? 약하네요. 자, 한 100% 정도 올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 계속 더 튀기게 되는 거죠. 공이 이렇게 많이 튀길 리는 없겠죠. 대략 한 80% 정도. 다시 이 시뮬레이트는요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돼야지 얘가 재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리시고요. 플레이를 누르시면 자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졌죠. 그죠? 한 80%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릭션은 뭐냐면 마찰이에요. 마찰. 얼만큼 마찰을 일으켰냐. 자 현재는 90%. 이 마찰을 보기 위해서는요. 바닥면을요. 조금 얘를 바닥을 약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경사를 지게 좀 해볼게요. 경사를 지게. 그리고 스피어를 선택하고요. 스피어를 이동 모드로 화살표가 보이게끔 한 다음에 제가
자, 보시면 현재 프릭션 90을 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찰력이 0%다. 마찰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미끄러져 버립니다. 마찰이 전혀 안 일어나니까. 그렇죠? 마찰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그리고 공도 회전을 안 하죠. 아예 이 바닥면과 마찰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녀석을 다시 한 90% 정도 아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공이 튕겨버리죠. 이렇게. 조금 너무 많이 꺾어졌네요. 좀만 틀어줄까요? 자, 이 정도.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면 다시 선택하고요. 자, 이동 모드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튕기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찰력에 의해서 굴르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마찰 계수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스피어를 좀만 돌려보죠. 그러면 이렇게 튕기면서 공이 회전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밑에 컬리전 노이즈는 뭐냐면요, 충돌했을 때 노이즈 이런 거예요. 자, 바닥 있고요. 여기 있으면 이 친구의 컬리전 노이즈 0.5죠. 얘가 만약에 0.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튕길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튀기면서 0.5% 정도의 노이즈 값에서 조금씩 얘가 휘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여기를 한 50%, 30% 정도를 준다. 컬리전 노이즈가 30%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부딪힐 때 노이즈 값이 30%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평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부딪혀서 바로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반면에 밑이 좀 거칠거칠한다거나 뭔가 약간 작은 돌 같은 게 있으면 튀기는 방향에 의해서 공이 똑바로 안 튀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컬리전 노이즈입니다. 기본값은 0.5% 정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린지? 자, 가장 쉬운 기본값들이에요. 자, 보통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 다른 거를 또 추가를, 충돌체에 다른 거를 또 추가를 시켜줄 수 있어요. 요 위에 개체를 하나를 더 둬봅시다. 이번에는 피라미드를 한번 둬볼게요. 자, 피라미드를 두고요. 그렇죠? 자, 얘를 조금만 옆으로 이동시켜 줍시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시작되고, 현재는 지금 이 친구는 얘를 인지를 안 하죠. 이유는 피라미드는 지금 충돌체가 지금 컬라이더 바디가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한번 분리 태그에 컬라이더 바디를 적용을 해주면 이제 얘를 아마 인지를 할 겁니다. 아마. 보시면 선택하시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부딪히면서 여기로 튕겨나가겠죠. 그죠? 자, 보시면 다시 내려오면서 얘를 인지를 하고 부딪혀서 튕겨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는데, 근데 보시면 현재 오브젝트 매니저에는 이 컬라이더 바디가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똑같은 거 두 개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씬이면 현재 바닥면이 큐브고요. 그 위에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피라미드를 큐브의 자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은 컬라이더 바디는 지워주셔도요. 이 큐브에 컬라이더 바디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줘요. 플레이를 시키면 역시 똑같이 인지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인지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컬라이더 바디를 굳이 여러 개를 둘 필요가 없고요. 자, 하나만 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말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안 만들고 다른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널을 하나 꺼내시고요. 널을. 그리고 널 밑에 얘네들을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셔도 큐브랑 같이.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널에다가 컬라이더 바디를 놔주셔도, 맨 상위 개념에 놔주고 밑에는 똑같이 돼도 플레이를 시키면 역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인지를 하고, 그죠? 이런 형태를 갖춰줘도 인지를 하고,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컬라이더 바디에 여기에 컬리전 충돌해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inherit 태그에 보면 apply 태그 to children,
자식에게까지도 적용을 해라. 이 태그를 어느 만큼 승계를 할 거냐 해서 자식에게까지 승계를 해라가 옵션이 켜져 있으면 하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none으로 돼 있다면 이제 이 친구는 인지를 안 하겠죠. 그죠?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빠져버리겠죠. 자식에게 영향을 안 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apply tag to children 이렇게 돼 있으면 영향을 하위 자식에게까지 밑에 있는 그 계층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스피어를 오브젝트 하나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요. 보시면 우리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볼까요? 스피어의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한 20 정도로 줄여봅시다. 그렇죠. 자, 20, 30 정도로 줄여 한 40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하고요. 얘를 클로너를 적용해 볼게요. 클로너. Alt를 누르시고요. Alt 누른 다음에 모그라프 클로너 적용하시면 여러 개가 만들어지죠. 자, 클로너에 보면요. 오브젝트 모드고요. 자, 스피어가 현재 40cm니까요. 반지름이. 그러면 40이면 지름이 8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한 85 정도. 그러면 서로 딱 붙지 않은 상태로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 틈이 있는. 여기도 85. 여기도 85. 개체는 한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정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얘를 떨어뜨려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리지드 바디는 스피어에 적용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다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에도 줘도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클로너에 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플레이를 시키면 클로너에도 적용이 돼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 위에 있는 게 튕기는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위가 이렇게 튕기죠. 이 부분이 올라가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이 개체는요. 여기가 수직으로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일렬로 내려오면서 튕기면서 서로 이 위에 거를 다시 탄성으로 밀어 올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릴 때는 얘를 바로 내리지 마시고요. 클로너를 조금 회전을 해서 이쪽 방향이나 이 방향으로 좀 틀어주시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좀 틀어주신 다음에 내리면 좀 약간 부드럽게 내리면서 얘를 자연스럽게 좀 떨어뜨릴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개체를 만들어서 떨어뜨릴 때는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클로너에 이 클로너에다 노이즈를 랜덤 이펙터를 줘서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만약에 똑바로 떨어뜨려 할 때는 랜덤 이펙터를 좀 적용해도 괜찮겠죠.